안녕하세요. 효율적인 기능 잘 남스 어프로치 동탄 바로본신경외과 남준로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만성과호흡증후군에 의한 신체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흡에 대한 변화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요소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항목들이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상에서는 우리 몸의 산성 염기성, 산염기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치가 폐하라 그래요. pH. 예. 그 다음에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중탄산염이라고 하는 또 산성 염기성을 조절하는 대사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인체에 대한 변화를 설명을 하거든요. 내용 자체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되게 나 궁금하다,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호흡 양상장애의 인지임이 치료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레온 차이토우라는 그 저자가 쓴 책이고요. 그 책을 보시면 또 해당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깊게 또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생화학 생리학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리해서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 수치가 있고요. 이 수치에 대한 정상 수치는 제가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 정상 수치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수치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일단 만성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만성은 이미 좀 신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적응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폐하 자체가 산염기의 pH는 정상과 동일합니다. 7.4. 근데 이제 호흡을 자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산소, 이산화탄소의 교환 자체는 좀 원활하게 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보다는 낮게 유지됩니다. 예, 그래서 35 미만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그 호흡을 통해서 산염기 조절을 원활하게 자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대사성으로 산염기 조절할 필요가 별로 없어져요. 예.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이제 염기거든요. 그래서 산성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은 호흡을 자주 하는데 자주 하면 그 알칼리화가 진행되거든요. 산성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몸에서 필요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산성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알칼리성으로 넘어가는 가능성이 더 높은데 굳이 대사성으로 산성으로 넘어가는 걸 조절하는 중탄산염의 필요가 있냐?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인체는 또 이 상황에 적응을 해서 필요 없네 하면서 갖다 버립니다. 네. 그래서 호흡으로 산염기 조절을 자주 쓰다 보니까 필요도 없는데 또 과호흡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신체는 산성보다는 염기성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탄산염이 별로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적응을 해서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냐면 소변으로 배출을 해요. 그리고 소변으로 배출할 때는 보시면 바이카보네이트라는 중탄산염은 음이온이거든요. 양이온이랑 합쳐가지고 소변으로 배출을 합니다. 그럼 양이온은 또 뭐냐? 근육을 수축할 때 쓰는 엄청난 재료거든요. 근데 그 재료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중탄산염을 갖다 버릴 때 양이온을 같이 합쳐가지고 소변으로 배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몸의 변화 때문에 근육이 수축할 때 필요한 소위 말하는 연로가 좀 고갈돼 가지고 근경련 같은 거, 불수의적 수축 이런 거 잘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급성과호흡에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급성과호흡은 갑자기 호흡이 빈 호흡이 되면서 엄청 빨라지니까 몸 자체 산염기 균형이 깨지겠죠. 그럼 염기성으로 전환이 돼 버려요. 그러면 염기가 전환되면 그 pH 수치가 위로 올라가거든요.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때 무슨 또 현상이 발생하냐면 적혈구랑 산소랑 우리가 적혈구와 산소를 이제 결합해가지고 묶어서 폐에서 결합한 다음에 조직으로 와서 다시 놔주거든요. 놔줄 때 결과적으로는 적혈구 산소가 떨어져야 돼요. 해리를 해야 되는데 염기성으로 인체가 이제 소위 적응이 돼 있으면 올라가 버리면 pH가 올라가 버리면 적혈구 산소 해리를 방해를 해버려요. 그러면 적혈구가 조직에 가서 산소를 놔줘야 되는데 pH가 높네 하면서 안 놔요. 그냥 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산소는 혈중에 많습니다. 근데 결국 조직이 가고 신체 자체가 염기성으로 되다 보니까 산소를 놔주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산소는 공급했는데 공급은 안 해주고, 산소는 또 조직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러니까 호흡은 또 더 자주자주 더 하려고 그러고,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산소는 많은데 조직에 공급은 안 되는 어이없는 상태. 이게 이제 그 예전에 그 영상 강의에서 설명해드렸는데,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산소는 많아요. 근데 산소를 받아들일 수 없는 몸 상태. 이게 이제 급성 과호흡 증후군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지금 언급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산소 부족을 감지하는 센서가 산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서 산소 부족, 그러니까 공기에 대한 교환이 필요하다는 거를 막 이제 센서를 보내는 것 자체가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예요. 그래서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를 하면 이를 감지해가지고 호흡수를 더 많이 하든지 내지는 뭐 해서 그 소위 말하는 중화를 시켜버리거든요. 근데 그 만성 과호흡 증후군에서는 이 수치가 낮아진 채로 적응을 해버려요. 결국 뭐냐면 예시입니다.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예를 들어서 38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38일 때 만성 과호흡 증후군에 대한 그 환자의 신체는 35 미만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적응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38로 올라가면 인체 자체는 산소 부족으로 해서 이걸 해석을 해버립니다. 38은 실제로는 정상인 사람한테는 35에서 40까지가 정상이니까 정상 범주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러면 정상인은 정상 범주에 들어가니까 호흡을 빨리 하거나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괜찮네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만성 과호흡 증후군에 대한 기능장애 환자분들은 혈중 이산화탄소가 정상 범주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금 증가하자마자 바로 산소 부족 내지는 공기 부족을 감지해가지고 호흡수를 빨리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안 그래도 과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산소가 부족하니까 더 자주 빈호흡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호흡 환자는 산소 부족으로 판단을 해버리고 신체가 거기다 대고 산소 교환을 더 해야 되니까 이제 호흡을 더 하겠죠.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자다가 깹니다. 우리 사람이 그 산소가 부족해 숨을 못 쉬어 그러면은 이제 두려움 반응이 있잖아요. 그럼 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다가 내가 산소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자주자주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 소위 말해서 정상 범주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상 범주를 병적 상으로 해석하는 몸이 이제 만성 과호흡 증후군에 대한 기능장애 환자분들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산염기 균형과 산소 이산화탄소에 대한 교환에 있어서 몸에 대한 정상 패턴이 다 깨져요. 그렇게 된 몸으로 일상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다 호소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만성 과호흡 증후군의 그 일부 몸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또 영상으로 계속 소개를 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어떤 형태로 또 연결이 되는지 다른 또 영상 보시면서 차근차근히 몸에 대한 이해를 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 바로본 신경외과 남준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